생존 우선순위 2025년 3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중국은 적, 대만, 총통이 천명한 사정, 트럼프 진영의 입지를 분명히 한 새로운 생존 전략이란 한국, 일본, 중국, 한반도 평화 공동의 이익과 책임 재확인, 김정은 러시아 파병 계속하나 고위층 침공 변함없이 지지, 뜬금없이 중국 여행 띄우는 세계일보, 중국 서해 구조물 알박기, 일이 동해에 이랬으면 난리 났을 것, 머스크의 대중전쟁 계획 공유 트럼프 부정은 날조, 윤퇴진 예스 답변 80%에서 32%로 급락, 미국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 눈길, 트럼프 쿠바인, IT인, 니카라과인, 베네수엘라인 53만 명에 대한 법적 지위 취소, 호위함 건조에 미국 7년, 한국은 3년, 구축함은 미국 8년, 한국은 2 내지 3년이라는 제목. 푸틴 길들이고 이란 저격하고 중국의 고관세 슬슬 거론되는 또 다른 독재의 축 김정은, 신세계 질서 미국의 부의 대이동,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국은 적 대만 총통이 천명한 사정, 트럼프 진영의 입지를 분명히 한 새로운 생존 전략이란 후쿠시마 카오리가 3월 22일 JB프레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대만의 리칭더 총통이 13일 소집한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을 국외 적대 세력으로 정의한 것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때마침 중국에서는 14일에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비평화적 수단 조건 등을 규정한 반분열국가법 시행 20주년 좌담회가 개최되어 대만 통일의 의욕을 새롭게 한 타이밍이다. 대만이 직면한 5대 국가안보 문제. 첫 번째가 중국의 대만 주권 위협, 중국 대만 국군 침투 간첩 위협, 대만 국가 정체성 혼란 위협, 양안 교류 빌미로 대만 사회에 침투하는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 위협, 중국 융합발전 빌미로 대만 비즈니스맨 젊은이들 끌어들이는 위협, 이런 5가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17개의 대중 전략을 안보회의에서 천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화평 4대 지주 액션 플랜을 추진하는 것. 요것은 여기 밑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화평 4대 지주 액션 플랜이란 그 대만 총동이 2024년 4월에 내세운 4개의 정책, 대만의 억제력 구축, 경제 안전은 국가 안전이다, 전 세계의 민주국가와 파트너십 구축, 양안 관계에 있어서의 원칙적 리더십에 있어서의 그 안정, 여기에 경제 안전은 국가 안전이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친중 정치인들이 경중 안미 이런 양다리로는 생존 우선순위 방송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양다리 걸쳤다가 박쥐된다라는 거는 끊임없는 얘기고, 대만 입장에서는 이 5대 국가 안보 문제는 중국을 자기네가 주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맹우 국가와 협력하여 전 세계의 중국의 대만 국가 병합에 대해 반대 의사와 사회의 합의를 선전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은 두 번째 전략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군사재판법을 개정하고 군사법정제도를 부활한다. 세 번째가. 그에 따른 개혁으로서 군법, 법관 인사조례 및 군사법원, 군사검찰서 조직법 등을 제정할 것. 다섯 번째, 육해 공군형법을 늘리고 적대인에 대한 충성 표시를 처벌의 대상으로 할 것. 여섯 번째, 중국에 대한 신분증을 신청하는 국민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하는 것. 중국인의 대만 입국 여권, 신분증, 정주증, 거류증에 관하여 필요한 심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중국인이 대만에 와서 정주를 신청하는 경우 중국 호적과 여권을 포기하게 하겠다. 우리나라 이중 국적 가지고 있는 조선족들이 많죠. 이런 것들 참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들을 대만이 지금 먼저 하고 있네요. 대만인이 중국 여행을 갈 경우에 리스크 의식을 높이는 것. 중국 여행 좀 자제하라 이런 얘기겠죠. 아홉 번째, 중앙, 지방정부의 각 레벨의 공무원이 중국에 교류하러 갈 경우 정보 공개 제도를 확실히 해라. 열 번째, 중국인이 대만에 교류하러 방문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인이 대만에 오는 것도 이 리스크 관리한다는 얘기는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11번째, 양안 교류는 중국의 정치적 간섭과 그에 기인하는 국가 안전 보장상의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 안보 문제 가지고는 교류할 수 없다. 12번째, 대만 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영화 연예 관계자의 중국 진출의 지도 관리를 강화한다.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완전 친중화되어 있죠. 14번째, 중국의 융합 발전을 빌미로 대만 비즈니스맨이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위협에 대해서 경계하겠다는 얘기고, 15번째가 눈에 안 띕니다. 16번째는 양안 경제무역이 관련된 인적 교류, 물류, 금전의 흐름, 기술에 대해 필요한 질서 있는 조정을 실시한다. 컨트롤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얘기죠. 17번째, 청년 학생의 중국에 대한 지식 교육을 계속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중국 관계 역사적 전환점. 원래 경외 국가 적대 세력이라는 표현은 시진핑이 전매 특허처럼 사용해 왔는데 주로 미국과 일본을 지칭하며 대만 독립 분자와 결탁해 중국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표현을 써왔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중국과 대만의 교류는 돌이켜보면 이등위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때까지의 장제스, 장경국의 중화민국과 마오쩌둥의 중국은 틀림없이 가상의 적길이었다. 그런데 이등희 총통 때부터 우리 남북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중국이 지금 장개석 군이었던 국민당이 완전 친중당이 됐죠. 이중대 경제 긴밀화의 흐름을 거절하는 것이 시진핑이다. 왜 생존 전략을 대전환했는가? 결국 대만의 생존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다시 양안 통일이라는 말을 썼고 그 성급한 통일 액션으로 그동안 중국과의 경제 긴밀화를 환영했던 대만인들까지 경계감을 갖게 됐다. 그것이 대만 유권자들이 장기 민진당 정권을 선거로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앞으로 선거에서 여야가 교체라도 하지 않는 한 중대 평화 통일의 선택지는 완전히 없어졌다. 만약 시진핑이 통일 선택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력 통일의 선택지 외에는 없어진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탄생에 따른 것일 것이다. 왜 대만 청동이 이런 이 중국이 주적이다. 한마디로 제가 정리한 표현은 이런 정책을 해나간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탄생에 따른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 확실히 할 테니까 방어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죠. 일찍이 중국과는 적대한다. 미국 측에 붙는다. 라고 하는 기치를 선명하게 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만 내정 교착 상태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 거대 야당 때문에 지금 교착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극혼란 상황에 있죠. 어, 그 지금 정권 라이칭도 뭐 이런 걸 갖다가 일본식으로 자꾸 뭐 약하게 약어로 부르고 그러는데 이런 강한 거에 대해서 나치화라는 비판도 중국 내에 일긴 있다. 17개항의 전략이 시행되면 친중국 야당 정치인들 중에는 그 활동이 매국 행위로 간주된 일문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때 간첩법을 갖다가 이 북한에서 외국으로 바꾸려는 것을 지금 야당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보류하고 있죠. 친민진당 시민과 학생들을 노기병이라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있다. 중공에서는 옛날에 홍위병인데 지금 이 대만 나이칭더 총통을 위해서 노기병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반대 세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대만이 직면하는 국가 안전 보장상의 리스크는 일본에도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일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읽어보면서는 우리나라한테 적용돼야 될 게 너무 많다 이게요.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본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꼭 주시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디를 향해서 하는 걸까요? 이런 글을 읽어보면서 친중 정치인이 매국 행위에 대해 한국 한동훈은 간첩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장기 보류 중이고 비상계엄이란 특단의 정치 행위로 그간 수면 밑에 도사리고 있던 친중 화교와 국내 세력들이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나타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칸 탄핵 결과에 따라 한국이 중공에 완전히 먹히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은 중국이 이겼다는 뜻이고요. 완전 친중 정치인을 자기 종복화 하는 거에 중국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윤칸의 탄핵 사태를 대만 청동도 봤을 것이다. 여기에 친미 노선을 확실히 하는 5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17개의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된다. 확실히 보여주려면 중공 CCP라고 표현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중국을 CCP로 표현하기로 했고 일반적인 중국을 얘기할 때는 중국인들은 공격하는 게 아니다. 차이니즈라고 얘기하기로 미국에서 발표를 했죠. 국무부에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데 우리 빨리 뭔가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 일본, 중국 한반도 평화 공동의 이익과 책임 재확인 3월 22일 14시 28분에 이게 언론 매체를 제가 깜빡했네요. 도쿄에서 이제 왕이 이 정도의 격이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한마디로 항상 한반도 평화 요거에 대해서 뭐 합의하는 거는 뭐 쉽게들 이렇게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 재개를 포함한 지역경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왕이는 자기네들 중국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수틀리면 자급자족하고 말 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역을 통해서만 국가가 커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 수출해야만 먹고 사는 것은 이 한중일이 똑같죠. 한일중이라고 요즘 순서를 바꿔 말하기로 했는데 한일중은 이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뜻은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와야는 자신과 그와 동료들이 가능한 적절한 시기에 삼국 정상이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온 거는 시진핑이가 온 게 아니고 그 누구죠? 그 총리가 왔죠. 중국이 정상회담에 총리가 와도 되는 거냐? 나는 이게 중국이 건방진 새끼들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한반도의 평화란 개념이 남북이 현재와 같이 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한반도 평화 그러는데 이상하게 공허하게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러시아 파병 계속하나 고위층 침공 변화없이 지지. 요도통신이 3월 22일 9시 22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22일 김정은 조선 노동당 총비서가 21일 평양에서 러시아의 쇼이구 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했을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전을 향한 미러 등의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병의 파견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매체들은 쇼이구 씨가 푸틴 대통령의 중요한 친서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하면서도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무슨 내용일까요? 주목받은 김 씨의 방로도 언급하지 않았다. 쇼이구 씨는 21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 사람이 그 국방장관까지 했다가 경제통을 국방장관 오고 이 사람이 밀린 줄 알았는데 안보회의 그 높은 자리로 다시 자리를 이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한테 중국을 와가지고 그 북러 회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러시아는 5월 9일 모스크바에 열리는 독일 전생 80주년 기념식에 북한을 초청하는데 잘 가겠죠? 네. 아마 초청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중국 여행 띄우는 세계일보. 지금 대만에서는 여행도 자제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갑자기 뭐 요구도 안 했는데 열었죠. 요즘 누가 일본 가요? 방도깨비 여행으로 이곳 이끈다. 이곳이 어디냐? 궁금하게 해놓고서는 중국 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김현주 세계일보에서 3월 22일 오전 5시 52분 새벽에 잠도 없죠. 기자들은 중국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 모객 경쟁 활발, 무비자 정책 시행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출발. 주말 보내고 돌아오는 밤도깨비 여행 가능해. 국내 여행업계가 중국 패키지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모객 경쟁에 나섰다. 모객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인가요? 지난해 중국 정부가 한국인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한국인 여행객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작년 일본 여행붐이 올해 들어 서강 상태를 보이면서 송출객 실적이 낮아지자 여행업계는 급증한 중국
여행 수요를 통해 이를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소강 상태를 빚는 것은 우리나라 국정 혼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22일 법무부의 도착지별 내국인 출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 정책이 시행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 출국한 내국인은 64만 7,901명으로 전년 동기 40만 3,470명 대비 60.6%가 증가했다. 더 모객행위 안 하더라도 많이 갔다 오긴 갔다 온 거예요. 중국도. 일본 여행 소강 상태는 국내 정치 혼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혼란 상태에서 중국 감독기업이 여행상품을 팔겠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홍보까지 하는 기사를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와 같은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뭐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만주 하얼번에서 부친이 공산당이 싫어가지고 다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북한을 통해서 기차 여행으로 하얼빈까지 갈 수 있으면은 그런 날이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서해 구점을 알박기 일이 동해에 이랬으면 난리 났을 것. 노석조 이민석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3월 22일 10시 39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 공정을 한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중국에서는 양식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요게 이 한중 잠정 조치 수요, 서로 여기다가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설난 1호, 2호를 여기다가 설치했는데 이 안에 그 가두리 양식장을 한다 그런 얘기겠어요. 중국은 향후 이 구조물을 근거로 서해의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중국 영해가 아니다 이게. 이 반을 뚝 자르면은 그러니까 서로 여기는 뭐 공동 수역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약속이 돼 있던 모양입니다. 중국 서해에 구점을 12기 설치 계획이 있다. 중일 논란의 온도차 보이는 정치권,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은 21일 중국의 서해 철골 구점을 설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구조물 도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간 민주당은 중국 비판에 소극적이고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정책에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한테 돈을 받아 먹는 놈들이 내면은 당연히 침묵을 하겠죠.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왜 우리가 개입하나?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하면 되지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2024년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 대사가 관저에서 이 대표를 불러가지고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등 내정 간섭성 발언을 쏟아낼 때 이 대표는 거저 듣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 PMG라고 부르네요. 서해 중간에 한국과 국의 200해리 약 370km 배타적 경제수역 EEG가 겹쳐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 확정을 유보해둔 지역이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때 양국은 이 지역에서 어업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안에 양식을 하겠다? 글쎄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싱하이밍이 얘기한 거 그대로 돌려서 얘기했어요. 친중 세력들 미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머스크의 대중전쟁교회 공유 트럼프 부장 날조.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3월 2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도에서는 머스크 씨가 최고 기밀인 중국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미국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받을 전망이라고 하고 있었다. 머스크는 21일 국방부를 방문해 척 헤이그스 국방장관과 회담했다. 헤그세스에 의하면은 머스크 씨가 인솔하는 정부 효율성의 대처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NIT의 사전 기사는 기밀 정보가 공유되면 머스크의 역할이 극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씨는 21일에 기자단에 대해 이러한 보도를 강하게 부정, 전쟁 계획은 비즈니스맨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라면서 머스크 씨는 중국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머스크 씨가 이끄는 기업군에서는 전기차 대기업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우주기업 스페이스 X는 국방부와도 계약을 맺은 왔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익 상반의 염려가 지적되어 왔다. 머스크는 X에서 국방부 당국자가 악의를 갖고 NIT에 가짜 정보를 흘렸다고 주장하며 소추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윤태진 예스 답변 80%에서 32%로 급락. 미국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 눈길. 정춘신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3월 2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폴리마켓의 그 윤 탄핵이 인용이 될 거냐가 높은 비율로 있다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퇴진 예상을 묻는 답변, 응답 흐름도 한때 84%까지 치솟았던 퇴진 예상 비율이 3월 20일 현재 32%까지 급락했다. 폴리마켓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압도적 당선 정확히 예측 화제, 예측 시장 뒤집음 흐름, 윤 대통령 퇴진보다 생존 가능성의 무게, 예측 시장 데이터 곧바로 현실 반영하진 않지만 정치 흐름과는 비공식적 지표이다. 폴리마켓은 정치, 스포츠, 경제 등 각종 실제 사건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예측하고 이에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플랫폼의 특징 하나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돈이 걸린 예측이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판단이 보다 진지하고 신중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스마트머니가 움직인다고 불리는 이 이름은 과거 미국 대선이나 국제 분쟁에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현실을 반영해 왔다. 트럼프, 쿠바인, IT인, 니카라과인, 베네수엘라인 53만 명에 대한 법적주의를 취소했다. 테드 헤슨 기자가 로이터에서 3월 2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행정부는 이미 단속을 최근 확대한 금요일 연방등록부 공지에 따라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이민자들에게 부여된 2년간의 가급점이 단축되어 미국 후원자가 있는 경우 항공편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으나 트럼프는 민주당 전임자 시절 시작된 합법 입국 가석방 프로그램이 연방법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1월 20일 행정명령에서 이를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3월 6일 러시아와의 분쟁 중 미국으로 도피한 약 24만 명의 우크라이나로부터
가석방 자격을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미국으로도 많이 갔네요. 24만 명이나 피난을 갔네요. 트럼프 행정부가 50만 명의 이민자로부터 법적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한 것은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남기로 결정할 경우 추방에 취약해질 수 있다. 법적 지위를 박탈했기 때문에 취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불법 입국으로 돼가지고 이제는 추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미국 국토안보부는 월요일 연방관보에 공식 발표할 예정인 공지에서 가석방 상태를 취소하면 이민자들은 신속한 추방으로 알려진 신속한 추방 절차에 더 쉽게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시킬 수 있겠다고 이런 얘기겠죠. 1월에 시행된 트럼프 시대의 정책에 따라 미국 내 특정 이민자에게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신속한 이주를 적용할 수 있다. 아예 이거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강제 추방을 당한 그런 사진입니다. 미국의 그 민주당은 그 저렴한 인건비 등 이런 거 인권, 인류의 이런 등등을 내세워가지고 했는데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개판 5분전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무방비로 나라 국방을 개판으로 만드느냐라는데 이제 그 성질을 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좀 확실히 4년 만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호위안 건조에 미국 7년, 한국은 3년, 구축하면 미국 8년, 한국은 2, 3년이라는 제목으로 이천밀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3월 22일 날 보도한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왜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느냐, 왜 오래 걸리느냐, 이는 미국 해군의 과도한 설계 변경, 숙련된 미 조선업계 노동력의 부족, 노후한 조선소와 장비, 철강 가격, 인건비 상승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숙련된 조선업계 노동력의 부족은 우리나라도 지금 처해 있는 형실에서 그 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을 들여다가 영적교육, 조선교육 그걸 해서 외국인들을 지금 국내에 많이 채용을 하고 있죠.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주도적으로 해서 조선 3사에 거기 취직할 수도 있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오션이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조선 기능, 숙련된 그런 기능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결국적으로 한국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서서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현재 중공은 그 전함이 370척인데 미국은 295척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054년까지 400척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390척까지 만들 거고 그때 가서 중공은 435척이 될 거다. 퀄리티가 더 높고 기능성이 좋은지 그 여부를 떠나서 해전은 쪽수가 많은 쪽이 그래도 낫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해전이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거죠. 소수의 이 전함을 가지고 일본 그 해군을 깡그리 몰살을 시킨 그런 해전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거죠. 그때도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좋았고 대형 선박을 만들었고 일본은 그렇게 못 만들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선박 기술에서도 우리가 그때 더 뛰어났었다 그렇게 얘기를. 그런 일본이 2차 대전까지 일어나고 배를 만드는데 그렇게 발전했으니 대단했던 겁니다. 대단하기는. 완공까지 9년 걸리는 미 최신 프리킷함, 미 해군의 잦은 변경력으로 최소 설계 도면과 15%만 유사하다. 상업 선박을 짓는 조선업이 부재하다 보니 따라서 전원과 민각 선박이 동일하고 그 호환성 있는 부품 이런 공급 체인들을 공유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관련 산업이 미국 내에 별로 없고 민군 양쪽에서 쓸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과 관련된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한 다른 조선 선진국들에 비해 전함 생산 능력이 그래서 딸린다. 미 해군 30년간 매년 한국방 예산만큼 전함 건조에 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 건조 기간에 대한 통계를 오래 걸린다는 거고 한국과 일본이 좀 짧게 걸린다는 거, 또 그 호위함 디자인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많이 났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축한 건조 기간도 비교를 이렇게 해놓은 자료를 냈습니다. 거침없는 트럼프 2.0 두 달 동안 푸틴 길들이고 이란 저격하고 중국엔 고관세 슬슬 거론되는 또 다른 독재이축 김정은이라는 제목으로 성재용 기자가 뉴델리에서 3월 21일 날 보도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독재이축 압박, 하마스, 후티 등의 공세, 이란 동맹 무력 압력, 유화책 제재로 푸틴 흔들며 우크라이전 종전 유도, 고관세 던지고 파나마 운하 압박하며 대중 압박 움직임, 북한 김정은 서서히 거명 직접될 가능성의 한국 패싱 증폭, 이런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달 동안 두드러진 행보는 독재축 세력에 대한 강한 압박이다. 그것뿐에 더해서 예멘의 무장정파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슬람 시아파 국가들의 동맹전선인 초승당 배틀을 겨냥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다. 13일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은행이 일부 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60일간의 제재 면제 기간을 종료했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은행들은 에너지 관련 거래를 할 때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서 두 달 동안 은행 제재를 풀어줬는데 이제 말 잘 들어가고서 다시 끊으면은 트럼프가 푸틴이 트럼프 말에 협조를 안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되네요. 중국에 대해서는 일단 고관세 부과로 보복 관세로 펀치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 중남미 교역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답니다. 이렇게 커지니까 2000년에 42배 수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로 중국의 무역 상대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칠레, 파나마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러시아, 중국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신랍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명하면서 직접 회동 가능성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관세 전쟁 등의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매듭 지은 후에 한반도로 눈을 돌려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승전 중공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중공을 공략하기 전에 그 사전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정리해 놓고 대중국 포위를 중공 포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북한이니까
북한을 마지막에 가서 상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쪽 관점에서 좀 표현이 북한하고 대화할 때 한국 패싱 이런 것들을 괜한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에 이어 한반도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문제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놓고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는데 친중 정권이 들었으면 더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 방위 더 내나. 그러면 친중 정권은 미군 철수 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미군이 그러면 어디를 철수할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하고 잘 얘기해서 기승전 준공이기 때문에 북한 평양 인근에다가 미군 기지 옮길 거예요. 여기도 남겨놓고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를 한국인은 지역적 심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의 그 행보를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이 제목을 써낸 김정민 박사가 있습니다. 몽골 박사. 신세계 질서 미국으로의 부의 대이동이다. 사실은. 그리고 최근 미국, 러시아, 터키의 헝가리가 연결이 되고 있다. 에르도안 쿠르드족이 있는 시리아를 공격, 정적도 제거했다. 푸틴과 트럼프가 IS를 무너뜨리고 그때 쿠르드족 용병을 사용했는데 쿠르드족이 독립국가 설립을 하려니까 이거를 에르도안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신 이라크 대통령 쿠르드족 출신들이 하기로 합의된 거 아니냐. 미국 전체를 부동산 사업화하고 있는 트럼프. 이제부터 돈 받고 이민 받는다. 시민권을 상품화했다. 골드카드 이제 인구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다. 제가 이런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미국이 진짜 미국 제국주의로 가려고 그러고, 로마 시민권만큼 아주 그 명예스러운 그런 거를 지금 미국 시민권에다가 부여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아주 자부심이기 때문에 불법 이민이나 이거를 다 강제 수방하고 있는 거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부자들에게 유리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일자리 그리고 늘어날 것이다. 15만 달러 이하 소득, 소득세 면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관세로 대체하겠다. 중국 소비층 1억밖에 되지 않는다. 9억의 농민공들이 뭔 소비 경제를 이끌겠느냐. 조세 회피 국가화도 된다. 미국이. 암호화폐 이런 걸 공식화하면서 유럽 다 거지된다. 돈 갖고 미국으로 갈 부자들, 중국 부자들도 갈 거예요. 인구 소멸 지역이 될 세계 여러 나라들 도시국가. 우리나라도 도시국가화해서 그 지방 소멸인데 이거를 확대 해석하면은 미국이 핵심적인 도시국가가 되고 나머지 전 세계 지역은 지방 소멸화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다라고 미래 그림을 그리네요. 우주개발 매우 중요하다. 국방력의 차이가 대역전이 일어난다. 지구에서는 히트류이자 달에는 아니다. 화성에도 많다. 그러니까 간다 이거예요. 돈이 암호화폐로 쏠리고 있다. 주식은 떨어질 것이고. 근데 이제 금값은 요즘 인상되고 있죠. 1kg에 1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세력들 일을 매우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 미국 행정명령들이 왜 갑자기 늘어났는가. 급변하는 세계일 때 남발하게 된다. 세계 공황이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할 때 그게 그래서 2차 대전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도 엄청 지금보다도 행정명령이
엄청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독일 유럽의 병자로 됐는데 독일 젊은 노동력 아주 약해졌다. 독일은 부채 비율이 낮아 국방비를 이제 올리는데 문제는 옛날에 마르크화가 아니고 유로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돈을 풀게 되면은. 어, 그리고 현재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는 문제가 없다. 미국이나 러시아도 거래가 끝나도 나름대로는 그냥 돌아갈 수는 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중국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의견을 얘기하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미국 마가를 다시 하겠다는 거를 어, 취임 후 2달 동안 아주 그 급속히 하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정책을 한다는 것은 4년 동안 이를 갈고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봐진다 이거예요. 어제 산청 지역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날씨가 건조하는데 산불 예방에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산림이 울창해져 가지고 감벌들을 좀 해야 되는데 에, 누가 그 방어한 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